안녕하세요. 안성열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의 안성열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흉터에 대한 치료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리 부위에 있는 흉터가 어릴 때 생겼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어릴 때는 성장 과정 중에서는 수술이 안 되니까 이 환자도 어릴 때 다친 흉터를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흉터 수술이란 대개 그 벌어진 흉터를 경계선으로 잘 디자인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절단된 양쪽 피부를 깨끗하게 진피 또는 지방층에 걸쳐서 우리가 흡수되는 실로서 봉합을 하면 대개 이 실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제거됩니다. 자연히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그 위에 있는 피부 표면에 있는 실밥은 거의 5일 내지 일주일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실밥의 자리가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 같은 데에는 아무래도 일찍 실밥을 제거하기 때문에 크라치 같은 것을 일주일 내지 2주 사용해야 실밥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겨드랑이에 있는 이 흉터는 하나 또는 두 가지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개 겨드랑이는 특히 여자애들이 사춘기에 액취증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유전적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학교 한 1학년 내지는 2, 3학년 때 되면 그게 털이 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아포크린이라는 땀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겨드랑이 암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냄새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4cm 정도 절개를 해서 겨드랑이 전체에 있는 땀샘을 제거하면 깨끗하게 흉터선을 남기면서 냄새를 거의 95%는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미세하게 남아있지만 거의 잘 모르죠. 또 하나 요즘은 겨드랑이 흉터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또 이제 유방 확대술을 겨드랑이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잘 나지 않는데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봉합해도 유방 확대 수술 이후에 한 5cm 정도의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흉터가 켈로이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죠. 흉터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서 겨드랑이에 있는 이 흉터는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흉터 수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를 3번 정도 하면 깨끗하게 일반 사람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 전, 수술 후의 결과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외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약간 켈로이드 체질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깨끗하게 나았을 텐데 이런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가고 3개월째가 되면 더 흉터가 올라오고 붉어지게 되죠. 흔히 뭐 피부과 같은 데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주사를 맞으면 색깔이 붉어지거나 조금 편편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미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미용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흉터 수술을 하고 바로 전자센을 한 3일 정도를 쬐다면 일반 사람과 같이 아주 미세한 흰선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흉터에 관하여 이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흉터가 남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약간 함몰이 있죠. 그리고 그 5cm 되는 선 바로 밑에 또 작은 미세한 선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목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출혈이 있는데 그 출혈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드레인이라고 하는 그 선이죠. 그래서 그 흉터가 사실 5cm가 하나 있고 한 7mm 정도의 흉터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흔히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일반외과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또 이러한 경우에는 흉터 수술 플러스 방사선이라고 하는 전자선을 한 3일 정도 치료하면 일반 사람과 같이 미세한 선상의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는 깨끗하게 이 두 개의 선이 교정되어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흉을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수술 후 이 남는 흉터를 그냥 연고요법이나 또는 뭐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로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수술 후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레이저를 한 달에 한 번씩 20번 정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흉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에서는 수술 그리고 레이저를 한 5 내지 6개월 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20번 정도 하는 것을 옵션으로 정해서 수술이 90%, 레이저는 추가적으로 5%를 더 보탠다는 느낌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우리가 이상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95%가 된다면 어떤 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흉터에 대한 치료 방법은 사실 간단하게 말로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피부 이식은 전청식피라고 해서 표피, 진피를 거의 지방만 살짝 제거하고 붙이는 케이스와 분청식피라고 해서 표피와 진피의 3분의 1만 뗀 케이스는 나중에 나으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청식피와 전청식피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하고 나서 흉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케이스마다 차이가 납니다. 전청식피는 수축이 적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구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데는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축되는 이후의 모양이 전청식피에서는 가장자리만 있습니다. 그러나 분청식피는 전체가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이식은 수술 방법이나 또는 개인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죠. 그러나 압박요법 또는 그 이후의 레이저 치료 방법 이러한 것들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마에서는 진피봉합을 하되 될 수 있으면 융기되지 않도록 수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다른 부위는 약간 수술하는 그 봉합선을 약간 융기시키는데 왜냐하면 텐션이 있어서 나중에 또 함몰이 될까봐 약간 융기시킵니다. 그러나 이마에서는 융기시키지 않습니다. 왜? 잘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융기된 게 정말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크레임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의 흉터에서는 봉합수술할 때 다른 부위와 달리 봉합선을 융기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면 때때로 융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편편해져서 또 살짝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융기시키는 감을 가지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돌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마의 수술은 참 어렵구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열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